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시 결혼 5년 차였던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저보다 2살 어린 아내와 5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녔던 아내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회사를 그만두더니 미용사를 하겠다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좀 유명한 미용실 원장 밑에서 2년쯤 일을 한 뒤 아내는 저에게 1원도 도와달라 하지 않고 혼자 모아놓았던 돈으로 집 근처에 남성 전용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그게 일반 미용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혼자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용실을 열어 1년 동안 아내 나름 열심히 했지만 가게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빠지고 나니 100만 원도 안 남더라고요. 진짜 안 될 때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답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커트 실력은 못 자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잘 자르는 것도 아닌 그냥 나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미용실만 3개나 있고 5개월 전엔 프랜차이즈 헤어샵까지 들어오고 나니 미용실 매출은 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하면 손님이 오지 않겠냐며 오전 10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는데 노동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너무 짐만 빼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루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제 그만 가게를 접자고 했습니다. 자기야, 1년이면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그만하자. 그러다 병나겠어. 그러자 아내는 완강히 거부를 하더군요. 싫어. 내가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벌써 그만둬? 계속 해볼 거야. 알았어. 대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돈이야 내가 벌면 되고 미용실 아니어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 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버텼습니다. 아내가 모은 돈으로 차린 미용실이고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었기에 제가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그 후로는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게 엄청 후회될 뿐입니다. 그 미용실이 아내를 괴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설렁설렁 생각한 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저의 그 우유부단함이 그 사단을 만들게 될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가게가 잘 안 알려진 거라며 온라인 광고도 알아보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 할인도 파격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2달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졌다며 귀가 입에 걸리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아내가 다시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에 보기 좋더라고요.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보다 미용실 오픈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운영시간은 오히려 줄었는데 말이죠. 저는 미련하게도 드디어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라 생각했죠. 언제부턴가 아내는 미용실이 바빠졌다며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업소도 아니고 미용실을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하냐고 아내에게 그냥 그 정도로만 투덜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도 퇴근하고 지치다 보니 아내에게 관심은커녕 혼자 저녁 먹고 씻고 바로 자기 바빴어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을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애매한 시간이라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아져 바빠진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려는 생각으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외출 중이라는 안내거리만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미용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담배 한 대 피면서 기다리자고 한 것이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용실 안에 있는 방에서 문을 열고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미용실 내부에는 작은 방 한 칸이 있는데 3평 남짓한 2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공간입니다. 미용실 전에 이불 가게 하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잠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 근처에 마땅히 밥 먹을 곳도 없고 그렇다고 식사 시간대마다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먼 거리였으니까요. 미용실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밥솥과 작은 냉장고도 비치해 놓았고요. 방 안에는 잠깐 쉴 때 쓸 수 있는 이불과 베개도 두었어요. 아내도 손님이 없어 매출이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거기서 생활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달려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그 방에서 남자가 나오다뇨? 한참 둘이 히히덕거리느라 제가 미용실을 보는 건지도 모르더군요. 문 앞에 서서 아내를 노려보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고 미용실 안에 아내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멱살을 잡고 방에서 뭐 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에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다는 사람이 가게 문 닫고 남자를 방에 끌어들여? 저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뭐가? 내가 무슨 남자를 방에 끌어들여. 나 이랬어. 놀라는 아내 모습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 방에서 뭐 했는데? 혹시 바람펴? 무슨 상상하는 거야? 정말 이랬다니까. 가뜩이나 요즘 손님 많아져서 정신없는데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 나가. 머리 해주다 보면 방에서 해줄 수도 있지. 말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도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손님 머리를 해줬다고? 그것도 방에서? 내가 너 아까 그 남자랑 방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 이래도 시침이 뗄래? 아내는 계속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불안해 보이는 듯한 눈빛으로 힐끔힐끔 방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잽싸게 저를 붙잡더니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고 특유의 냄새가 나더군요. 바로 남녀가 관계시 나는 냄새가요. 이불 옆에는 쓰고 아무렇게나 된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기서 그 새끼랑 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아내에 대한 온갖 행동들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의 현장 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이불 밑에 깔린 웬 메뉴판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집어 올리자 아내가 못 보게 막더군요. 얼른 꺼내서 열어보니 무슨 음식 메뉴가 써있듯 각각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각각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피 마사지, 소울 헤어커트, VIP라고 쓰여 있는데 4만원, 8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었더군요. 참다 못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특별 서비스 30만원? 이건 또 뭐야? 설마 아까 그 새끼랑 한 짓을 말하는 거야?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손님이 많아졌다던 비결이 남자랑 그거라는 거였던 겁니다. VIP는 아내가 단골들 위주로 아예 몸을 다 줘버리는 서비스였던 겁니다.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너 지금 이거 너가 한 짓거리 인정하는 거지? 그래. 난 그냥 손님들 머리 해주고 서비스로 스킨십 좀 해주고 그러는 것 뿐이야. 뭐? 스킨십? 그게 몸 파는 거지 뭐야? 그래, 나 몸 팔았어. 그냥 머리만 잘라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동안 봐서 잘 알잖아.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졌는 줄 알아? 단골까지 생겼다고.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만데 자기 그거 들으면 놀랄걸? 아내는 갑자기 흥분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지금 돈이라고 했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몸 굴리고 내 뒤통수 치고 가정 파탄 낼 만큼? 무슨 내가 자기 뒤통수를 쳤다고 그래? 자기 내가 돈 많이 벌어오니까 좋아했잖아. 아냐? 내가 너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줄 알았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아내가 이런 일을 돈 벌어오는 걸 반기겠냐? 너 같으면 내가 딴 여자랑 자서 돈 벌어오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기가 찼습니다. 아내가 미용실 소재로 한 성인 영화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을 때는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렇게 멍청하고 생각 없는 여자랑 여태 살았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내가 맞는지, 아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다른 여자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일일 뿐이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리 말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여자길래 저딴 걸 만든 거야? 제정신이야?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자꾸 돈 하지 마. 내가 돈 안 벌어다 줬어? 우리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그리고 내가 언제 너 돈 벌어오라고 했어?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하고 네 멋대로 해놓고 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게 뭐 어때서? 난 그저 나 스스로 벌고 싶었을 뿐인데. 말하는 거 하고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니, 아이는 그런 짓을 하지도 않죠. 어쨌든 미안하게 됐어.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자기 볼 면목이 없다. 그동안 밀린 월세 갚고 돈 조금만 더 모은 다음에 그만두려고 했어. 정말이야. 오늘 나한테 안 들켰으면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어? 아니, 내가 몰랐으면 계속 나 속여가면서 했겠네? 그치?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바로 정리할게. 미안하다는 아내의 말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면 애초에 이렇게 미안해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가게 살려보겠다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합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아내를 괴물로 만든 건지 답답했습니다. 대체 왜? 언제부터 이런 거야? 아내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웬 남자 손님이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답니다. 추가로 돈을 더 줄 테니 미용실에서 한번 하자고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단호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뿌리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손님이었기에 혹시라도 발길이 끊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그 남자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점점 지쳐가 있던 상황에 그 남자의 제안에 넘어갔나 봅니다. 그냥 잠깐 한 번인데 뭐 어떠냐는 남자 말에 갈팡질팡 하다가 돈에 욕심이 났던 터라 수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방에서 그 짓을 하고 관계가 시작되었던 거군요. 그 남자 손님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소개가 소개로 이어지면서 손님이 많아졌다고요. 그때 아내는 돈맛을 보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짓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단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뜨내기 손님에게는 단순 커트만 해주고 그렇게 손님을 분류하면서 나름 비밀을 유지했나 봅니다. 저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미용실 안에 있던 기구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너 내가 회사 집 하니까 호구로 보였지? 나도 너처럼 똑같이 몸 굴려볼 테니까 어디 지켜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호구로 봤다 그래?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연락하지 마. 정리하자.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친구들이랑은 클럽에 가기 시작하고 모르는 여자랑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뭔가 나도 똑같이 그러면 분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집사람도 나도 이제는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회생이 불가능한 폐급 쓰레기요. 근데 한동안 계속 그렇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니 그럴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고심 끝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안 울렸는데 바로 받더라고요. 아내는 기다렸다면서 어디냐고 묻더군요. 자기야 어디야 지금? 나 할 말 있어. 집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얘기하자. 집에 가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 많이 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내가 그랬지? 너랑 똑같이 할 거라고. 해보니 재밌더라. 살만 나고. 그땐 내가 미안했어. 용서해줘. 아내는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너랑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이혼하자. 이 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뭐?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왜 이렇게 쉽게 말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 이 꼴로 산다는 게 말이 돼? 보통 일도 아니고 우리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단호한 제 말을 듣자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전혀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아내가 없었으니까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하고 연락해. 싫어. 난 이혼 못해. 싫은 건 네 사정이고 어차피 너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어. 너한테 불리하니까 그거 잘 판단하고 아내에게 그리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하길 잘했지 아이라도 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거부하다가 소송까지 가고 싶냐는 제 말에 그건 싫었는지 얼마 전에야 합의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했다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군요. 자기 같은 여자 잊으라면서요. 나중에 듣기로는 다시 다른 데서 미용실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날이 떠올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이게 트라우마일까요?
그래서 퇴근하고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최근에 새로 가진 취미생활을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혼자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가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억누르며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면서 자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은 더 무뎌지지 않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인생이더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나 이런함직한 일도 겪어봤으니까요. 너무 가정에만 충실하는 것보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